자,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손해평가사 2차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는 우리가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2차 시험, 즉 우리가 서술형 시험에는 많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이 2차 답안지 작성 어떻게 해요? 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지금부터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답안지 우리 여러분이 수험장에 갔습니다. 그러면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한테 이제 배부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배부되는 양식. 자, 어떤 것들이 여러분한테 배부되는가? 자,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에 앞에 뭐가냐면 얘가 이제 주의사항이라든가 유의사항. 자, 여기부터 스타트 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랑 같이 이제 세팅이 되겠죠. 즉, 자, 문제가 나가고요. 자, 문제, 즉 시험 문제지. 시험 문제지가 나가는 거예요. 자, 앞에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표지라고 표현합니다. 시험 문제지 표지. 자, 그리고 당연히 문제지가 나가겠죠. 자, 시험 문제지가 나갑니다. 문제지. 그리고 문제지가 나가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자, 뭐가 또 나가냐면, 자, 이렇게 연습지가 나갑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실 때, 자, 개인적으로 연습 종이를 들어갈 전혀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연습할 수 있는, 자, 연습지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즉, 이 연습지에는 간단한 거 있잖아요. 간단한 뭐 타가수를 계산한다든가 이런 간단한 계산을 하는 거지. 애초부터 여기다가 모든 문제를 풀어서 이 풀었던 문제를 바로 답안지에 옮겨 적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간혹 어떠신 분들은 나는 글씨를 예쁘게 쓸 거야 해서 자, 이 연습지에서 문제를 푼 다음에 이 문제를 답안지로 옮겨 적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시간상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 주장합니다. 절대 연습지에다가 문제를 풀어서 답안지로 옮겨 적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손해평가사 시험은 결국에는 시간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습지는 말 그대로 간단한 거 계산하는 그런 용도로 적는 거지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본 문제를 푸는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본 문제는 바로 어디에다가 바로 답안지에서 바로바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연습지가 있고요. 연습지, 자, 몇 장 줍니다. 연습지. 자, 그리고 자, 지금부터 바로 답안지입니다. 자, 이 답안지는 1쪽부터 시작을 해서 총 16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답안지는 충분히 여러분한테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1쪽부터 해서 구성 양식을 봐보면 2쪽, 3쪽 자,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쪽, 2쪽, 3쪽에서 총 16쪽이 여러분한테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겠죠. 나는 굉장히 글씨를 크게 써. 그리고 나는 중간중간에 수정이 너무 많아서 자, 이 답안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자, 답안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들면 됩니다. 자, 손을 들면 감독관님께서 자, 이 답안지를 추가로도 줍니다. 해서 우리가 추가 작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여기에다가 나는 계속해서 적습니다. 라고 계속이라고 쓰시고 자, 연결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수험생님들 봤잖아요. 봤는데 이렇게 답안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나는 답안지를 이렇게 제공받았다. 자, 그런 분은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즉, 16쪽이면 충분하게 여러분이 답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답안지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공되는 것은 뭐뭐 제공된다고요? 제일 앞에 표지요. 그리고 문제지, 그리고 연습지, 그리고 이렇게 답안지가 여러분한테 제공이 된다는 것. 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자, 마지막 합격을 기원합니다라는 자, 이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우리가 자, 얘가 이제 표제부잖아요. 표제부. 자, 표제부에서 여러분이 딱 얘를 받았다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여러분 수험번호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수험번호 작성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름을 작성하고 자, 그다음에 자, 수험자 유의사항이 있잖아요. 자, 수험자 유의사항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문제지 표지와 시험 문제의 총 면수. 자, 우리가 중간에 행여 자, 문제가 뭐 누락됐다든가 빠졌다든가 그럴 수 있겠잖아요. 즉,
1번부터 뭐 우리 1과목 10번, 그 다음에 2과목은 자 연결돼요. 11번부터 20번. 그래서 총 뭐예요? 자 20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번호가 있는가 해서 문제 번호에 일련 순서가 있는가. 자 혹여 인쇄 상태가 좋지 않는가.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즉 이런 부분들은 바로 누가 감독관님이 이제 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여러분이 우리 감독관님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표지 부분에 반드시 뭐 해라?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수험자 인적사항 및 답안지 작성 반드시 자 반드시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검정색 볼펜입니다. 검정색 볼펜. 자 파랑색, 빨강색 이런 거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자 연필로 작성을 한다든가 즉 다른 색깔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절대 안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워지는 볼펜 가끔 검정색 있잖아요. 우리 지워지는 볼펜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워서 쓰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왜? 걔네들은 며칠 지나면 다 날아가고 그래서 절대 지워지는 볼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딱 하나예요.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한다는 거 검정색.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볼펜, 수많은 볼펜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이 볼펜으로 작성하면 왠지 글씨가 잘 써져.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그런 볼펜을 아마 선택해서 연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연필은 당연히 많이 가져가셔야 되겠죠. 혹여 또 이렇게 연필이 볼펜이 혹여 볼펜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자, 넉넉하니 볼펜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다른 필기구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그 점수는 0점 처리된다는 거.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라는 것. 자, 그다음 3번. 문제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답안 작성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나는 1번, 2번 풀었습니다. 근데 3번 문제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 공간에다가 3번을 놔두고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연결해서 몇 번을 문제 풀면 된다? 4번을 바로 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 과목이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이 과목 더 문제를 풀 거야. 20번부터 문제 풀 거야. 그러셔도 됩니다. 즉, 문제 번호는 관계없이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 순서에 관계없이 뭐 한다? 답안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제 번호를 그리고 문제를 기재해라. 자 문제를 요약해서 좀 기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답안을 기재하라. 즉 다시 말해서 자 제가 지금 1번 문제를 풀어요. 1번 그러면 다음은 자 이런 거 다음은 농작물 재보. 자, 이렇게 간단히 요약을 하라는 겁니다. 자, 1번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1번에 자, 그래서 답을 이렇게 계속 풀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간략히 요약해야 된다는 거. 근데 사실 제가 시간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너무 많이 쓰셔도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까지 벌써 우리가 10회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그러면 요약을 안 했다. 그럼 요약을 안 했을 때 얘를 갖다가 0점 처리했느냐? 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문제 요약을 안 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감점 처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또 작성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래도 1번 좀 뭔가 구분하기 위해서 1번과 2번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는 거. 뭐 다음은 농작물 재보입니다. 할 때 다음은 농작물 재보. 뭐 포도다. 포도에 대한 거다 할 때 간단히 요약해서 작성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 4번. 요구한 문제수 이상을 답란에 표기한 경우 답란 기재순으로 요구한 가지 문제만 채점합니다. 자, 이 4번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벼에서 1과목에서 예를 들자면 벼에 보상하는 병충해를 5가지만 작성하세요. 그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벼에 보상하는 병충해는 총 7가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은 긴장하다 보니까 어때요? 7개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되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냥 앞에서부터 자 7개 우리 7개를 다 쓴 거예요. 5, 6, 7 이렇게 다 썼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는 5개만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5개만 쓰라고 했을 때는 자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뭐 한다고요. 여기까지만 점수를 매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6번, 7번은 맞았는데 이 3번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러면 자 7개 중에서 1개 틀리고 이분은 6개 맞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5개 중에서 지금 1개 틀린 거예요. 5개 중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는 만점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순서, 자, 앞에서부터 몇 개만 본다? 5개만 본다는 거예요. 즉, 요구한, 자, 문제에서 요구한 그 기재 순으로 그 개수만 채점한다는 겁니다. 그 이하는 보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답안 정정 시에는 2줄로 긋고 다시 기재. 그래서 자, 제가 틀렸어요. 그랬을 때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수정이 가능 어떻게 한다고요? 2줄로 긋고 다시 쓰시면 돼요. 막 이런 것을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자, 2줄로 긋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수정 테이프 사용은 가능합니다. 우리 수정 테이프 있잖아요. 수정 테이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나 수정액은 안 되는 거예요. 수정액을 사용할 경우 채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자, 여기에서 수정 테이프 사용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간 싸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간 싸움인데 그 수정 테이프 들어서 다시 이렇게 지우고 거기에다 다시 글 쓴다. 이건 너무 낭비입니다. 왜? 우리는 충분히 지금 답안지가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냥 가감히 2줄을 긋고 바로 밑에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안 정정은 가능하더라 그랬습니다. 6번. 감독위원회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 시간 종료 후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시간이 이제 다 없대요. 자, 몇 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시험 시간이 딱 종을 딱 친 겁니다. 마감 시간이. 근데 제가 답안 작성을 아직 덜 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 우리 전부 손에서 볼펜을 자, 잡지 내리시라고 그랬어요. 자, 시간이 마감됐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감독관님이.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나는 못 썼기 때문에 막 작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경우에는 감독관님이 만약에 오셔가지고 그걸 봤다 그러잖아요. 오셔가지고 과감히 답안지를 뺏어갑니다. 즉, 뺏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답안지는 0점 처리해버립니다. 실제 제가 이런 수험생 봤어요. 예전에 5회 때, 자, 이분은 물론 5회 합격하셨어요. 근데 4회 때 그렇게, 자, 제가 하나를 못 쓴 거예요. 계속 쓰다가 감독관님이 그대로 어때요? 이 시험지를 뺏어가가지고 0점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 시간이 종료가 되었잖아요. 과감히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계속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시험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자, 시험장에서 문제지는 뭐 할 수 있다? 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얘가 주요 유의사항입니다. 주요 유의사항. 자, 그러면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시험물이요. 답안지 작성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예시예요.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자, 1번. 여기는 지금 문제 1번 이렇게 했는데 굳이 문1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1번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1번. 그리고 얘는 뭐예요?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 자, 5번. 이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1번. 그리고 자, 간단히 뭐라겠어요? 요약하라고 그랬잖아요. 요약이 바로 이거예요. 농작물 재보험에서 정하는 이렇게 요약. 요약을. 그리고 자, 종합위험 양파에 대한 내용이더라. 그래서 종합위험 호두에 대한 내용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요약을 뭐 안 했다 해서 뭐 A를 갖다가 뭐 감점 처리하고 지금 현재 실제는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지만 자, 여러분이 1번에서 어떤 게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요약을 굳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간략하게 요약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각각의 이렇게 자, 1번, 2번, 3번, 자, 4번, 5번, 얘를 이렇게. 얘는 뭐예요? 가로치기 문제였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끝. 자, 끝. 이렇게 끝. 이렇게 썼잖아요. 자, 예전에 우리가 산업16공단에서 나오는 자, 서술형 답안지 작성법에는 거기가 끝을 써라.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반드시 끝을 써라. 그런 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런 거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끝 쓸 필요 없어요. 끝 쓸 필요 없다는 거. 자, 이런 것은 하등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게 굳이 그냥 편하게 풀으시면 돼, 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끝 같은 거 쓸 필요 없다는 것. 자, 그러면 자, 방금 우리 유의사항이 있었잖아요. 자, 그걸 가지고 자, 실제적으로 자, 예시를 들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봐보시면 자, 1번이요. 1번. 자, 1번 썼어요. 자, 다음은
다음은 포도 상품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내용 답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산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할 것이고, 그리고 뭐 순보험료를 구할 것이고, 이렇게 쭉 나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다?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 이렇게 산출할 거예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래서 자, 얘를 말끔히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번을 봤는데 2번을 제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2번 쓰고 이렇게 공란을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공란을 남겨둘 필요 없이 바로 어떻게 그냥 3번 풀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3번 풀고 자, 3번을 풀었는데 또 어떻게 해요? 4번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럼 또 바로 5번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1, 2, 3, 4, 5 그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순서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관계없이 그대로 풀라는 거예요. 순서에 관계없이. 즉, 자, 1번 풀었는데 내가 2번 몰라. 근데 3번도 몰라. 그럼 어떻게? 나는 4번으로 바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4번. 그래서 4번에서는 자, 포도 상품에 관한 내용이다. 했는데 이 4번에서는 물음이 총 3개였어요. 3개. 즉, 자요. 물음. 자, 물음 1번 있잖아요. 물음 1번에서 답이 100만 원이 답이었어요. 근데 또, 자, 물음 2가 있었어요. 물음 2. 자, 물음 2는, 자, 물음 2의 답이, 예를 들자면, 뭐, 해가림 시설, 막 이렇게요. 예, 쓰라는 거였어. 근데 또 물음 3이 있는데, 제가 물음 3을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공간에다가, 자, 물음 3을 내가 나중에 와서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물음 3을 공간을 또 둘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물음 3을 제가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물음 3 안 풀고 바로 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다 풀었어요. 근데 갑자기 2번, 지금 우리가 2번, 3번 안 풀었잖아요. 근데 2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지금 2번 풀 거야. 2번에서 자, 종합위험. 자, 종합위험 상품. 자, 사과. 뭐냐니? 자, 누구예요? 종합위험 상품. 자, 매실에 관한 내용이다 해서 자, 우리 2번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자, 2번을 다 풀었어. 2번. 풀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어서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4번에 물음 3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4번에. 아,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자, 4번. 4번이죠. 우리 4번에서 지금 뭘 안 풀고 간 거예요? 4번에서 물음 3을 안 풀고 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바로 이제 물음 4번에 자, 4번에 물음 3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여기에다가 4번에 물음 3을 그대로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나누어서 풀어도 출제자분들 있잖아요. 이 시험을 채점하시는 분들은 다 찾아서 여러분 정리를 다 해주신다.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을 했는데,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0번. 자요, 10번. 자, 가축 재보험에 관한 내용이다. 가축 재보험에 관한 내용이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농가 부담 보험료. 열심히 다 풀었습니다. 농가 부담 보험료. 1000만 원 곱하기, 자, 1-0.5에서 답은 500만 원이더라. 자, 이렇게 풀었어요. 그랬는데 얘가 틀린 거야, 답이. 그럼 아까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틀렸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얘 잘못 풀었다.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두 줄로 끄라는 거예요, 두 줄로. 아니면 전체를 이렇게 다 두 줄로 끄고 여기다가 다시 자, 농가 부담 보험료는 다시 여기다 풀으면 된다는 거예요. 농가 부담 보험료는 즉 2천만 원에 대해서 50%를 해서 답이 1000만 원이더라. 이렇게 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이 10번 문제가 다 틀린 거예요. 얘를 그럼 다 지워버리고 싶죠. 자, 그랬을 때는 가감하게 어떻게 지우면 된다고요? 이렇게. 자, 대각선을 이렇게 가감하게 얘를 다 지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다가 10번. 이렇게 지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있잖아요. 애물하게 받을 필요 없으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감하게 다 지우시던가 아니면 모두 다 두 줄 하고 다시 이렇게 풀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연 여기에다가 어디까지 저희가 풀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번이 자, 누구의 저기 자 우리가 자 망감류의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세요 그랬어요. 평년 수확량. 그럼 이 답이 자 평년 수확량. 그럼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자 A에 대한 우리 과거 수확량 다 나올 것이고 B에 대한 표준 수확량, 그다음에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 보험가입 횟수. 그래서 최종적인 평년 수확량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을 산출할 때 우리가 이 A 값을 산출함에 있어서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A 값은 예를 들자면 몇 년도부터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자,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그래도 적으셔도 하등에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부분은 어디를 활용을 해서 연습지를 활용해서 연습지가 옆에 있으니까 연습지를 활용해서 과거 연도별 과거 수확량을 산출을 해서 바로 A값. 그럼 2020년도에는 자 1000kg야. 21년도에는 2000kg야. 여기는 미가입이야. 23년도에는 3000kg야. 24년도에는 4000kg야. 각각의 연도별 과거 수확량을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은 연습지에서 작성을 해서 바로 A값은 1000 더하기 자 2000 더하기 3000 더하기 4000 그래서 나누기 4는 해서 A값이 나오겠죠. 그럼 A값이 예를 들자면 자, A값이 3000kg가 나왔다고 해봐요. 근데 여기에다가 모두 다 이렇게 단위를 다 적으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3000이면 내가 알아보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A가 3000kg야. 이렇게 있겠죠. 근데 최종적인, 자,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평년 수확량일 거 아니에요. 근데 최종적인, 자, 평년 수확량은 공식에 의거해 산출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평년 수확량이 자, 6000kg가 나왔다. 이랬을 때, 우리가 최종적인 답에는 반드시 뭐 해라? 단위를 작성해 주라는 거예요. 6000원인지, 6000kg인지, 6000g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과정 속에는 단위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최종적인 요구하는 답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떻게 알아요? 최종적인 답에는 단위를 꼭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걸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아, 또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답안지에다가 과연 뭘 다 작성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자, 보험금을 산출하라고 그랬어요. 보험금을. 그러면 자, 수학감소 보험금. 자, 복숭아의 수학감소 보험금을 찾으라고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때 보험금 구하는 공식까지 다 써야 되느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다 했을 때 이런 공식까지 다 적어야 되느냐? 자, 거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문제에서. 그냥 수학감소 보험금을 산출해서 했을 때는 당연히 어때요? 이런 공식까지 쓸 필요는 없죠. 그런데 갑자기 나는 아, 얘 보험금이 어떤 공식이더라? 뭔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리고 좀 우리는 뭔가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야만이 나는 더 어때요? 실수를 안 하는 것 같아. 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써놓고 거기서 쭉 이렇게 풀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학감소 보험금을 다 써야 되느냐 여기다가 이렇게 약어를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정확히 문제에서 보험금 산출식을 쓰라고 그랬어요. 문제 자체가. 근데 보험금 산출식을 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어를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거기서 요구하는 문제가 보험금 산출식을 쓰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어때요?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정식으로 얘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 풀이하면서 내가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약어를 쓰셔도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답안지에다가 자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무렇지 않습니다.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과정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 보험금을 산출하는 이런 과정들이 다 들어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과정들이. 그리고 글씨는 그냥 어떻게 상대방이 알아볼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그래서 너무 글씨를 예쁘게 쓰기 위해서 거기다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버린다든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상대방이 충분히 어떻게 알아볼 정도로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크게 연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특정 기호를 쓰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답안지에다가 이에다가 여기다가 반드시 어떻게 막 이렇게 별표, 자, 별표 3개. 왠지 이런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왠지 별표 3개는 이 출제 이론 있잖아요. 채점자하고 나하고 좀 뭔가 관계가 있어서 야, 여기다가 별표 3개 쳐놓은 것은 그거 내 거다. 그러니까 좀 점수 채점할 때 좀 특별히 좀 잘 봐주라. 이렇게 왠지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특정한 기호를 쓰지 말라는 그런 멘트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면서 막 밑줄 그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방금처럼 봐요. 수학감소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인데,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밑줄을 긋는다든가, 아니면 자 2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0.5는 100만 원 했는데, 자 이 100만 원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쳤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정 기호를 사용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그냥 과정이 저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은 여러분이 편한 상태로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자 작성을 하시다가 내가 뭔가 오류 작성했다,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뭘로 이렇게 두 줄로 긋고 바로 연결해서 여기다가 바로 연결해서 작성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안지가 부족할 일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수정해 가시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유의사항 같은 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의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자요. 자, 맨 처음에 우리는 어디가 간다고요? 자, 표지 나온다 있잖아요. 또 표지. 그 다음에 전체 면수 문제 1년번호 상태를 확인해라. 그리고 자, 반드시 뭐 해라? 검정색 필기구를 가져가라는 것. 그 다음에 문제 번호 순서에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답안 작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 문제 번호 쓰잖아요. 자, 1번 하고 간략하니 어떻게 해라? 요약을 해라. 일단은 우리가 여기 내용에는 간략히 요약하라고 했으니까 가급적 어떻게 해요? 요약하는 것을 습관화들여서 문제를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앞에 시험지 앞 표면에 문제는 간략히 요약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는 것을 습관화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요구한 가지수 이상을 답란에 표기한 경우는 어떻게 해라? 순서대로만 우리가 뭐 한다? 우리가 채점한다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방금처럼 벼에 보상하는 병충해를 5개만 쓰세요 했을 때, 자, 7개를 작성하더라도 7개를 다 채점하는 게 아니라 순서로 1번부터 5번까지만 채점한다는 것. 그 다음에 5번에서 자, 정정하는 경우에는 두 줄을 가감에 긋으라는 거. 또 수영 테이프 사용 가능하나 가급적 수영 테이프는 사용하지 않기를 제가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시험 시간이 끝났다, 가감하니 더 이상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자, 이렇게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작성하시고, 너무 있잖아. 여기다가 뭐 하면 안 되나요? 뭐 하면 되나요? 우리가 여기다가 뭐 다 작성해야 되나요? 그냥 편하실 때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서술형은 과정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단순히 자, 평균 수학량을 산출하라 그랬어. 근데 중간에 자, A값, B값, C값, Y값 이런 과정들은 다 빼버리고 그냥 딸랑 평균 수학량 뺐을 때는 그 과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없는 것은 점수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불리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 우리가 과수사정에서 착과감소 보험금을 산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과정들을 다 제해버리고 바로 착과감소 보험금만 딸랑 써놨을 때는 얘들도 떼요. 그런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과정들이 없었을 때는 점수에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작성을 하시는데, 그럼 여러분도 그래요. 그 과정을 어디까지 작성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가급적 편하게 작성하시라는 거. 어차피 여러분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착과수 같은 것도 다 우리가 계산해내야 되잖아요. 그 착과수 그냥 보다가 그냥 계속 풀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풀어가시면.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이 작성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시험지 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자, 2차 서술형 자,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습니다.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